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음, 제너 다이오드를 이용한 전압 안정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제너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이제 항복 영역,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류가 마이너스로 흐른다는 건 이제 이쪽으로 흐른다는 거죠. 이제. 플러스로 흐른다는 거는 이쪽으로 흐른다는 거고.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흐를 때 이제 항복 영역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이런 이제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면은 그냥 다이오드 0.6V. 이제 이렇게 그냥, 요거는 일반 다이오드 특성이죠. 요거는 일반 다이오드 특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역방향으로 요렇게 흐를 때는 전류가 어느 정도 흐르다가 이제 항복 영역에 도달하면은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런 특성을 이제 제너 다이오드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전압이 이렇게 이제 좀 가변하더라도 이제 이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요 저항을 거친 요 전압은 이제 항상 이제 일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5V 제너들을 쓰면은 여기 5V가 유지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5V 제너를 쓰면은 여기 2.5V가 유지될 거고, 이제 인력 전압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제 저항이 중요한 거죠. 저항이 이제 요 전압의 어떤 이제 차이, 델타 V를 이제 좀 델타 V 곱하기,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이제 IO라는 전류가 있겠죠. 얘를 이제 견줄 수 있는 어떤 파워, 이제 와테이지를 충분히 감안해야 되죠.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제너 다이오드를 써서 이제 전압을 안정화시키는 거는 보통 이제 IO가 아주 적은 뭐 수미리암페어 아니면 수백 마이크로암페어 이하의 이제 소전력의 대부분 이제 그냥 우리 기준 전압으로 많이 쓰죠. 이제 기준 전압. 그래서 사실은 이제 회로 했을 때는 이 저항에 걸리는 파워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은데 이제 과거 이제 한 30년 전에 이제 우리 스위칭 모드 파워 스플라이가 그렇게 발달을 하지 안 했을 때는 이제 이런 제너 다이오드 기준 전압과 TR을 이용해 가지고 정전압 회로를 많이 만드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이런 이제 저항의 어떤 와테이지가 상당히 좀 중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너 다이오드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현재도 이제 많이 쓰죠. 이제 레퍼런스 전압, 우리 기준 전압을 설정할 때는 이제 TL431이나 그 다음에 제너 다이오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경험적으로 볼 때 이제 우리가 제너 다이오드를 쓴다고 그러면은 제너 다이오드를 써가지고 어떤 우리가 기준 전압을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제너 다이오드에 나와 있는 요 스펙, 요 그래프, 이걸 우리가 설계할 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제너 전압이 보통 이제 시리즈별로 하면은 이 스펙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이제 도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도표가 중요한데, 뭐 2.2에서 6.2V짜리가 있고, 그 다음 6.8에서 이제 24V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전압이 낮으면은 이제 좀 전압 변동이 심하고, 전압이 높으면은 좀 이제 전압 변동이 좀 적은 그런 이제 반도체적인 특성은 이제 갖고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원하는 이제 전압 목표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이제 6V인데 뭐 한 6.2V가 있고 이게 뭐 한 5.5V가 있다. 이러면은 이제 내가 이제 흘려주는 어떤 전류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전류량은 이제 요 저항이 이제 좀 결정하는 부분도 있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쪽 전류하고 요쪽 전류를 이제 같이 생각해야 되겠죠, 이제. 이 저항 값을 결정할 때는. 근데 이제 이 저항은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IZ. 그래서
요게 이제 IZ입니다. IZ가 이제 전류가 작을 때는 이제 이게 작을 때는 이 전압 변동이 이제 한 3.7V에서 쭉 올라가다가 이제 1mA 암페어가 흐를 때부터 이제 10mA 흐를 때까지는 전압이 한 6.2V로 이제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는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 전류를 또 거기서 더 증가시키면은 전압이 또 이제 약간 좀 변하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뭐 6V짜리를 쓴다 뭐 이렇게 하면은 10마이크로부터 이제 1mA 정도는 이제 일정한 전압을 유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 장을 정할 때 이제 얘가 만일에 이제 한 2mA를 쓴다. 2mA 쓴다. 근데 내가 이제 여기 한 이제 6.2V짜리 제너 다이오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1에서 한 10mA 정도 흐르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최소한 이제 여기 이제 1mA는 흘려야 되겠죠. 이제 여기 1mA, 여기 2mA 그러면 이제 이 장이 한 3mA는 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 장값을 설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만 하고 여기는 이제 만약 신경을 안 써버리면은 여기서 이제 2mA 다 써버리면 이쪽으로 흘려 들어간 전류가 상대적으로 이제 작아지기 때문에 이게 전압이 이런 데서 동작하면 사실 이제 내가 원했던 이제 요 6.2V가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요 제너 를 이용한 정전압 회로를 설계할 때는 요 장이 중요한데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거는 요 IZ가 이제 정전압을 유지하는 요 범위 내에 이제 오도록 먼저 이제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아까 내가 6.2V면은 1에서 이제 10mA였으니까 얘를 한 2, 3mA를 한다는 거죠. 2, 3mA 그러면 한 3mA 정도 흘리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얘가 2mA였다 그러면 전체 이제 5mA 정도 한 6mA 정도 이제 흐를 수 있도록 이제 저항값을 설정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너 전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쓰려는 제너 다이오드의 어떤 스펙시트를 보고 내가 이제 제너 전류 IZ를 이제 최소로 어느 정도 흘려줘야 될지를 먼저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요 그래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필요한 부하 전류를 더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입력 저항을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너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온도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에 따른 이제 어떤 제너 전압의 특성이 또 그래프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온도에 좀 민감하다. 그러니까 온도가 변함에 따라 이제 제너 전압이 좀 변해도 상관없다면 이제 상관없지만은 온도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민감한 회로다 하면은 이제 온도 보상 회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제너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양의 온도 계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양의 온도 계수를 가지고 있고 일반 다이오드는 음의 온도 계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온도가 이제 증가할수록 이제 제너 전압이 만일에 양의 온도 계수가 이제 올라가는 쪽으로 된다 그러면은 이제 다이오드는 이제 내려오는 쪽으로 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보상이 돼 가지고 이 전체 전압은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준다.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 변화에 따라 이제 여기는 이제 VF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0.6V죠. 그다음 여기는 우리가 필요로 이제 VZ 전압 2.5V, 6V 이런 게 있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온도가 올라갈수록 얘는 이제 이 전압은 약간씩 올라가고 이 전압은 약간 떨어지면 서로 쌤쌤이 돼 가지고 이제 항상 일정한 전압이 유지가 될 겁니다. 이제 요렇게 온도에 민감한 어떤 그런 회로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가 요 정전압 회로 쓸 때는 요 기본 요 입력에 저항하고 정전압 다이오드 쓰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요 IZ를 이제 먼저 그 안정한 전압 요 범위로 이제 요쯤으로 설정해 놓고, 이제 나머지 이제 부하 전류 IO를 더해서 얘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조금 전력을 높이려 그러면은, 이제 이 전류가 뭐 예를 들어 뭐 수백 미리 암페어다 그러면 이제 제너로는 안 되니까 이 저항도 좀 와테이지를 높이고, 그 다음에 요런 이제 그 TR을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빠지는 전류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변동하는 전압에 대해 가지고 이제 안정한 전류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한 30년전에 쓰인 전원회로 보면 이제 요런 TR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비영접시 TR이라 가지고 뭐 엄청 큰 TR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회로도 아주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정전압을 유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반도체 안에 이제 쓸 때 우리가 이제 PWM 제어 IC나 이제 이런 거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V 레퍼런스 이제 IC란 이제 그 단자가 있죠. 이제 기준 전압 뭐 2.5V, 1.5V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이게 이제 밴드 갭이라는 이제 반도체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레퍼런스 전압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낸다고 하면 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뭐 반도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회로를 직접 뭐 이렇게 회로에서 구현을 뭐 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PWM 제어 IC의 어떤 기준 단자에 이제로 쓰이는 내부 회로가 이제 이렇다.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도 많이 쓰는 이제 기준 전압을 쓰는 이제 회로 중에 물론 제너 다이오드를 쓸 수가 있지만 좀 더 안정화한 전류를 안정하게 이제 어떤 소전력의 이제 레퍼런스 전압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회로를 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제너 다이오드를 쓰고, 그 다음에 오핀프를 써가지고, 그 다음에 요 이제 TR을 가지고 전류를 제어함으로써 이제 이쪽 캐소드 단의 이제 전압을 이제 안정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요 이제 TL431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뭐 이런 게 이제 요 안에 이제 들어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레퍼런스 전압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이제 단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저항을 이제 설치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전압을 이제 요 가변장을 통해서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2.5V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요 가변장을 뭐 낮추면 되고, 5V로 올리고 싶다 그러면 요 가변장을 높여 가지고 이 전위를 이제 올리면은 이 전압도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TL431은 이제 요런 형태, 요게 이제 어떤 하나의 패키지로 이렇게 됐다. 좀 더 이제 제너 다이오드만 쓰면은 좀, 이게, 요게 이제 요 TR과 오펜프 제너 다이오드를 쓴 요 한 패키지가 이제 요 TL431이라는 요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회로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요게 요 TR 여기 레퍼런스 있고, 이제 에노드 캐소드 있죠. 이제 요게 이렇게 이제 들어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이제 15V 같은 이제 높은 전압, 그러니까 이제 전류는 아주 이제 작아야 되겠죠. 이제 그런 기준 전압을 쓸 때는 요즘 이제 회로에도 이제 TL431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 TL431은 내부 회로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퍼런스 전압은 이제 아까 본 이제 밴드갭 레퍼런스겠죠. 이제 밴드갭 레퍼런스 이제 반도체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정전압을 유지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TL431을 이제 쓰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게 TR의 베이스 전류를 이제 제어하는 거죠. 요 IO를 제어해 가지고 이 전압은 이제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이제 이 전압은 이제 좀 가변적이겠죠. 이제 그래서 TR이 이제 베이스 전류를
이제 저기 했다 해가지고 이제 요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렇게 이제 해가지고 정제라고 구성할 때는 이제 아까 이제 얘기한 뭐 이제 이런 그 이제 비행 접시 요런 이제 TR을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왜냐면 이제 이게 얘가 이제 저기 전류가 좀 높은 거 수백 밀리암페어 일이 되면은 사실은 이제 이게 발열이 이제 심하게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회로를 쓰는 게 우리가 이제 대표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TL431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전력이 작은 경우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이제 뭐 수백 밀리암페어, 수암페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TR도 이제 패키지도 이제 달라지겠죠. 이제 뭐 이런 이제 뭐 D2 패키지를 이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력이 훨씬 많으면 이제 요 비행 접시 케이스가 이제 금속으로 된 이제 방열이 자동으로 되는 이제 이런 비행 접시 타입 TR을 쓸 수도 있고 이럴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좀 정리를 이제 하면은 그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정전압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회로는 이제 제너 다이오드하고 저항을 쓰는 거다 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저항을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너 다이오드의 이제 정전압 유지 범위, 그 다음에 IZ 전류를 파악해 가지고 이제 그 정전압에 있는 저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온도에 따른 이제 변동을 좀 최대한 이제 억제해야 될 경우 이제 그 온도 개수가 다른 다이오드를 이제 직렬로 해가지고 이제 온도 보상을 해줄 수 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제너 다이오드를 써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전류가 많은 경우에 이제 이런 회로를 우리가 구성을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PWRC 같은 경우는 이제 레퍼런스 전압으로 이제 이런 밴드갭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기 중요한 게 이제 요런 것들을 다 이제 모아가지고 칩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게 TL431이다. 그래서 TL431 회로는 이제 전력이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력이 많은 이제 부하 전류가 많은 경우는 이제 요런 TR을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쓸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설계할 때 이제 좀 이제 놓쳐서는 안 될 게 이제 이게 TL431에 이제 주의할 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TL431도 이제 좋은 IC이긴 하지만 이제 이게 뭐 모든 게 다 이제 좋을 수는 없는 거죠. 뭔가 제약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게 일단은 이제 여기 그 IK 전류를 그러니까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너 다이오드의 어떤 특성처럼 이제 정제력을 유지하는 어떤 이제 전류 범위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특정 이상 흘려줘야 돼야 정제력 유지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IK를 어느 정도는 흘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캡을 쓸 때 이제 어떤 발진에 이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게 이제 저기 캡을 이제 좀 잘못 써가지고 이제 발진을 하게 되면은 요 용량 때문에 이제 피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IK하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파워 계산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전력을 너무 많이 쓰면은 이제 얘가 이제 열이 나가지고 틀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캡을 쓸 때는 병렬로 캡을 쓸 때는 이제 발진에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TL431의 이제 그 파워 이제 VK하고 IK를 계산해 가지고 파워가 적절한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정전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전류를 이제 흘려줘야 된다. 요걸 좀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TL431을 이용해 가지고 정전압 회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패키지가 좀 중요하죠.
패키지가 중요한 건 결국은 이제 방열이 중요한 거고, 이제 그 부하 전류, 이제 전류를 우리가 정확히 이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부하 전류가 크면은 패키지를 좀 이제 크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전력 기준 전압으로 쓸 수 있는 그 안정화 전압으로 쓸 수 있는 이제 제너 다이오드와 그 다음에 그 제너 다이오드를 좀 발전시킨 그 TL432를 사용한 이제 전압 안정화 회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